안녕하세요. 미소교회 민경재 목사입니다. 주사부 TV 안성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오늘은 알코올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듣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알코올이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가 말초신경입니다. 두개골 안에는 만두 모양의 뇌가 들어있습니다. 뇌는 척수의 끝이 발달하여 크게 부푼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척수는 배골이 척추입니다. 척추 속에 있는 아래 위로 긴 척추관 안에 들어있습니다. 척추는 성인의 경우 길이가 40cm 정도로 길고 가늘며 부드럽고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가로폭이 굵은 것이 1.7cm, 앞뒤 역시 굵은 것이 이 척수의 양 겨드랑이에서 작은 나뭇가지 같은 가는 실 모양의 신경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척수의 위에서 아래까지 그것이 도처에 나와 조금씩 모인 다발이 양옆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다발이 척추관을 만들고 있는 뼈, 이걸 추골이라고 그러죠. 이 사이에 생긴 틈을 통하여 척추관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 수는 모두 31에서 32가닥으로 모두 합치면 그것의 2배가 됩니다. 목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팔을 통해서 발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허리 쪽에서 나오는 것은 다리를 통해서 발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들 모두가 말초신경계입니다. 말초신경이란 손으로 잡아보면 좌골신경과 같은 폭 2cm 정도 되는 굵은 것에서 손과 발의 작은 근육에 분포하는 운동신경처럼 가느다란 것까지 있으나 의외로 강하여 조금 잡아당기는 정도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척수나 뇌에서 나오는 말초신경의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드러워서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이는 튼튼한 보강형 섬유 성분, 결합조직 섬유입니다. 보강형 섬유 성분이 신경 속에 섞여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의합니다. 그러면 술꾼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경병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두 번째, 다발 말초신경병입니다. 만성적으로 술을 마시는 사람의 아픈 부위 하나로서 이 말초신경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닥의 말초신경이 아니고 좌우의 손과 좌우의 발끝에서 오는 말초신경 모두에 해당됩니다. 이같이 많은 말초신경이 병에 걸리는 것을 다발 말초신경 병이라고 합니다. 음주자에게 일어나는 말초신경 장애는 모두 이 다발 말초신경병의 일종입니다. 저도 술을 마실 때는 알코올의 신경이 마비되어 통증을 느끼지 못했는데 술을 끊고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하자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 다리가 쑤시고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고생을 했습니다. 병원을 찾았으나 통증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장에서 발생하는 다발 말초신경병은 다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손에도 이 병이 발생하지만 발이 손보다 더욱 심합니다. 처음엔 발만 증상이 나타나지만 다음으로는 다리 중에서도 말단, 즉 발끝 쪽이 대부분보다 강하게 통증이 나타납니다. 실제로는 말초신경의 기능 중에서도 아픔이나 차고 뜨거운 것 등의 자극을 전하는 감각 기능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이것은 말초신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수의 신경 섬유 중에서 그 같은 기능을 담당하는 가는 섬유들이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신경 섬유의 가닥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지만 앞에서 말한 보장용 결합조직 섬유와는 달리 바로 신호, 정보죠. 신호의 전달이라는 신경의 작용에 담당하는 본체인 것입니다. 그중 어떤 것은 뇌에서 시작하여 척수를 통해 내려온 명령을 근육에까지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운동 기능을 가진 운동신경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신체 끝 부위의 자극을 신호로 척수에 전달합니다. 척수에 전달된 신호는 척수를 타고 올라가 뇌로 들어가며 뇌 속의 시상과 대뇌 부정엽에서 아픈 감각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작용과 관계있는 신경섬유를 감각신경이라고 부릅니다. 아픔을 느끼는 감각과
차고 뜨거운 것을 느끼는 감각에 관계하는 신경섬유는 비교적 가늡니다. 음주자의 신경섬유는 손상이 되기 쉽습니다. 가는 것이 왜 먼저 병들기 쉬운가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초신경 장애 중에는 반대로 굵은 섬유가 걸리기 쉬운 병과 그 같은 선택성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만성 음주에 의한 장애의 경우에는 심해지면 손의 신경도 병들고 발과 하태뿐이 아니라 대퇴신경 쪽으로도 장애가 확대됩니다. 또 아픈 감각과 차고 뜨거움을 느끼는 감각뿐만이 아니라 더 굵은 신경섬유가 담당하는 손과 발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의 관절 부분을 구부리고 펼 때의 미미한 감각, 이거 관절각이라고 합니다. 그 미미한 감각과 운동 기능도 나빠집니다. 신경병이 걸리는 것은 신경섬유의 등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축색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오그라들고 점점 파괴되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손길의 변화가 온 겁니다. 다음에 다발 말초 신경병의 그 증상을 한번 알아봅시다. 추운 겨울 다발 말초 신경병 환자가 밤에 뜨거운 전기 매트나 온수 매트를 깔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등에 물집이 생겨납니다. 뜨거움을 느끼는 감각신경이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심한 화상을 입어도 본인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 증상의 환자들을 정신병원에서 자주 만납니다. 등에 화상으로 물집이 생기고 그것이 도저히 흉터로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술에 마취되어 감각기능이 마취되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술로 인한 다발말청 신경병으로 감각기능의 저하가 배가 되어 화상을 했습니다. 특히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시기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방바닥 장판이 까맣게 탈 때까지 뜨거운 통증을 느끼지 못해 심한 화상을 입은 환자들을 알코올 중독자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찔리거나 배인 상처를 입게 된 일도 흔합니다. 발바닥 근육은 말라서 얇아집니다. 하태와 대퇴도 가늘어집니다. 발가락의 힘은 약해지고 일어서거나 걷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틀거리며 딛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체중도 줄고 발끝의 피부도 차고 손가락 색깔 등도 붉은 보라색을 띠고 손톱도 지저러져 보입니다. 음주자에게 나타나는 신경계통 장애 중 다발말철 신경 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매일 청주 3홉 이상 마시는 사람이라면 10년 뒤에는 3분의 1이 이런 상태에 빠진다고 보아도 좋을 겁니다. 다음에 척수장애입니다. 척수는 척추관 속에 있는 길고 부드러운 기관으로 간단히 말해서 신경섬유 다발입니다. 뇌에서 내려와 말초신경 쪽으로 전달되는 지령, 반대로 손과 발 쪽에서 시작하여 뇌를 향해서 올라가는 신호와 같은 것들이 왕래하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척수는 그 중심부로 상하로 아래 위로 가늘고 길게 뻗어 있는 등심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 바깥쪽을 싸면서 상하로 뻗어 있는 칼집 같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모든 신호가 왕래하는 통로에 해당하는 것은 외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얗게 보이기 때문에 백질이라고도 합니다. 등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회속으로 보이기 때문에 회백질이라고도 합니다. 하며 회백질은 중계점입니다. 여기서 신호를 전달하는 전설인 신경섬유가 일단 끊어져서 다음 것으로 연결됩니다. 뇌에서 백질로 내려온 지령은 갑자기 안쪽에 있는 회백질로 들어가 거기서 다음 신경섬유로 바꿔 타고 말초신경으로 들어갑니다. 말초신경에서 들어온 신호의 일부도 회백질로 들어와서 거기서 시작되는 새로운 전선으로 갈아타고 백질로 나가서 뇌로 올라갑니다. 전 세계 말까지 일부 학자들에 의해 음주가 인간의 척수를 상하게 한다는 보고는 있었으나 이를 조사한 수는 적었고 척수 손상에 술과 관계 있다는 결론을 내릴 만한 연구도 없었습니다. 그 조금씩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척수 손상은 음주자에게서 가끔 나타나는
드문 현상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에 따라 음주자는 비음주자에 비해 척수의 백지를 통해 올라가는 신호의 전도가 늦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척수가 손상되는 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점차 밝혀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척수의 손상은 신호의 전달이 늦어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감각이 둔화됩니다. 또 하나의 증상은 다리가 뻣뻣하게 되어 부드럽게 굽혀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자들 중에 걷기가 힘들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됩니다. 무릎이 접시뼈 아래 움푹 들어간 것을 망치로 치면 무릎 아래 부분이 튀어오릅니다. 각기병 검사에서 흔히 쓰는 검사법으로 무릎 반사라고 합니다. 다리가 뻣뻣해진 음주자의 무릎 반사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것을 무릎 반사의 항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자를 침대에 반듯하게 눕히고 환자 오른쪽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쪽 아랫다리, 예를 들어 오른쪽 다리의 대퇴를 왼손으로 가볍게 아래부터 싸고 오른손으로 발목의 바로 위를 강하게 쥐고 왼쪽, 즉 환자의 동체와 머리 쪽을 향하여 갑자기 확 눌러 환자의 아래 다리를 무릎 관절에서 굽히면 보통 사람들은 쉽게 구부러집니다. 그러나 다리가 뻣뻣해진 사람은 굽히려 할 때 강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에 지나는 사이에 그 힘이 쭉 빠진 것처럼 무릎이 힘없이 구부러집니다. 이 같은 과정은 펴진 재크나이프를 집어넣을 때와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저항 때문에 강한 힘이 필요했으나 이후 꼭 저항이 약해져서 쉽게 접혀 칼집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감촉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무릎 굽히기를 잭나이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잭나이프 현상과 무릎 반사의 항진을 나타내는 것은 척수 또는 그 위쪽으로 이어지는 뇌 특정 부분에서 기능 저하가 생겼을 때입니다. 근육은 이때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빠르고 강하게 수축하기 때문에 경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 경축이 강하면 걸을 때 하지 아랫다리가 뻣뻣해지고 발끝이 돌아오는 동작이 나빠지며 발꿈치가 바닥에서 떠오르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은 청주, 세협에서 내업을 10년 이상 계속 마신 음주자 중에서 한 명꼴로 나타납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말씀 잘 듣고 음주 생활, 특히 절주 생활 잘 지혜롭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